네, 오늘 금융시장 많이 흔들렸죠? 원화 환율이 달러당 1,400원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킹달러 시대 경제부 서영민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 통계를 좀 먼저 보고 시작하죠. 시장 지표들. 네. 환율 가파르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1,390원 넘어섰고요. 이제 1,400원 넘어서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기정사실입니까? 하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밤사이에 네. 미국 주식시장도 아주 안 좋았고요. 네.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았죠. 지금 나스닥이 5% 내렸거든요. 지난 3일간 올랐던 거 다 반납했고 뭐 그만큼 충격이 있었다는 건데 다 물가 때문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금 8.3% 전년 동기 대비 오른 걸로 나왔는데 이게 사실 숫자 자체는 떨어진 겁니다. 전달에는 8.5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절 조정이 안 된 숫자고 계절 조정을 해보면 전달 대비 오히려 0.1% 올랐다라고 나오고 더 큰 건 근원 물가라고 부르는 물가에서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근원 물가는 석유류, 농산물 이거 제외한 지수인데 이 지수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물가라고 합니다. 그 석유나 농산물은 계속 움직이니까요. 근데 이 물가 숫자가 보니까 6.3 그러니까 전달보다 0.6% 오른 겁니다. 방금 전에 숫자 자체는 떨어졌지만 계절 조정을 하면 조금 올랐다라고 했는데 근원으로 보면 확실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됐고요. 0.75, 0.5를 기대했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러면서 계속 올랐던 건데 0.75는 기정사실이고 어쩌면 1%포인트 올리는 스텝, 울트라 스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시장이 저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약간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는데 네. 겨울 되고 추워지면 당연히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좀 압력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추워지면 더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는 좀 더 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두바이유, 뭐 텍사스유, 뭐 브렌트유 할 거 없이 다 내렸습니다. 우하향을 계속했고 그것 때문에 미국 물가가 상당히 내릴 것이라고 분명히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 안 내린 겁니다. 오히려 기대보다는 올랐네라고 싶은 숫자가 나온 거죠. 이 숫자가 나오니까 미국이 반응했고 사실은 우리 문제는 유가, 국제유가 얘기할 때마다 주유소 가보실 텐데 주유소 가면 최근에 기름값이 내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내리다가 한 보름 전부터는 안 내립니다. 거의 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사실 국제유가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안 환율이 좋아져서 올라서 네, 국제유가는 달러 기준이잖아요. 하락폭을 다 상쇄해 버리는군요. 달러 기준으로 한 7% 내려도 환율 기준으로 한 달 새 한 7% 올랐다면 그 국내에 들어오는 가격은 거의 이른바 똔똔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유가도 크게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킹달러라는 표현이 요즘에 계속 나오는데 네. 그 주요국 통화 가치를 비교해 보면 이게 그러니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물론. 네, 제가 지난주부터 뭐 환율 흐름 찾아보면서 다른 나라들 어떤가 보니까 주요국하고만 비교해봤습니다. 뭐 작은 나라들은 뭐 비교해볼 것도 없고 큰 나라들 비교해보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좀 눈에 띄죠. 지난 1년간입니다. 일본이 32%나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유럽, 그리고 영국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더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근데 위안화는 덜 떨어졌죠. 네. 그만큼 중국 경제가 더 좋다는 얘기기도 하고 환율은 그 나라 경제를 상징하는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니까 그런 지표로 해석하시면 될 텐데 지난 한 달은 달랐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거의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훨씬 더 많이 오른 거고 그에 반면 유럽연합은 유로는 2%밖에 안 올랐습니다. 사실 경기 자체로만 보면 우리가 더 좋을 텐데 왜 유럽이 저럴까? 유럽연합은 최근에 0.75%포인트 금리를 올렸거든요. 크게 올렸죠. 네, 크게 올리면서 미국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는 좀 더 괜찮은 겁니다. 지금 상황이. 킹달러의 원인, 근본적으로는 어떤 걸 짚으십니까?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가 나니까 사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구글에다 대놓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왜 달러가 강한가요? Why 달러 is so strong? 모든 걸 알고 있는 구글 신에게. 네, 물어볼 때마다 다른 답을 해요. 다른 기사를 제시해 줍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매파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겁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인데 금리도 높다. 미국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걸로만은 설명이 부족하고 EU는 상대적으로 더 안 좋죠. 그 우크라이나 위기 때문에 가스,
푸틴이 잠궈버렸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 위기가 반드시 겨울에 올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고 러시아 가스관 잠그는 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네, 일본은 나홀로 디플레이션 계속 가고 있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 불황이 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2, 3년간 기업 실적은 좋아지기만 했는데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더 안 좋아집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조차 환율의 혜택을 보는 미국 기업들조차 안 좋아지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 기업이지만 큰 기업들은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해외에서 매출이 많이 납니다. S&P 주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큰 기업들, 그 좋은 기업들 경우에는 한 40% 정도가 해외에서 매출이 나옵니다. 미국은 아이폰은 반이 넘습니다. 해외 매출이. 근데 해외 매출을 국내로 들여올 때 환율이 이렇게 약 강달러가 되면 해외에서 판 돈이 훨씬 적어지는 겁니다. 달러로 바꾸면. 그럼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효과를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누리는데 미국은 강달러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 이 모든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다 똘똘 뭉쳐 있는데 미국은 금리를 막 올린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근 한 10년, 15년 사이에 유례 없는 금융위기 수준의 강달러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전 세계의 돈이 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달러가 빠져나가면. 당장 저희는 그 걱정이 들죠. 환율 그래프만 보면 정말 그런 걱정이 그러니까 됩니다. 기준금리까지 역전되고 이러면. 지금 2009년 3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환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프도 보면 금융위기 때 치솟았던 그래프 그 뒤로 절대 그 근처로도 안 갔는데 갑자기 그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근데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국가들이 다 그렇다. 그럼 뭐 유럽연합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인가? 아니면 일본 같은 나라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인가? 그렇게 보는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별로 위안은 안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는 시스템적으로 지금 자금 조달 시장에 문제가 있느냐, 외화 자금. 사실 조달 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스왑 포인트, 뭐 이런 종류의 외화 선물과 현물 사이 거래 가격 차이, 뭐 이런 부분에서 신호가 나타나야 되고,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위험 그 숫자도 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장 위기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걱정할 거리는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그 위안이 안 되는 게 네. 뭐 환율 이렇게 올라가면 수입 네. 물가 당연히 올라갈 거고 네. 우리도 물가 부담이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어제 초코파이 가격 오른 뉴스 그러니까요. 보셨습니까? 초코파이 450원. 너마저 뭐 이런 기사들 나오고. 네, 400원 하던 초코파이가 450원 됐고 다음 달 초에는 라면 가격도 또 오릅니다. 이게 다 수입 가격이 오르기 때문인데 그 팜유 가격들 지금 계속해서 올랐고 지금 조금 떨어질 기미가 보인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국내 물가는 그렇게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물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도 근원 물가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이 좀 안정이 된다 손 치더라도 이 근원 물가가 안정이 안 된다면 왜냐하면 이 근원 물가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서비스 요금이거나 집값이거나 이런 것들은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그렇죠. 않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있고 그리고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반영됩니다. 전기요금 지금 오를 만큼 다 오르지 않았습니다. 가스요금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정말 안정이 될 것이냐 환율 요인까지 이렇게 괴롭히면 정말 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 현상이라는 게 항상 양면이 있어서 네, 이게 윗목은 이렇게 힘들어도 어딘가는 절절 끓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은 측면도 있습니까 혹시? 사실 그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 전통적으로 수출에는 호재다라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달러로 판 물건을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들여왔을 때 훨씬 더 원화로는 많은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 판매량의 변화가 없다면 1,100원에서 1,150원에서 1,400원까지 환율이 오른다면 총 영업이익률이 한 10%포인트 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앉아서 더 버는 거죠. 앉아서 더 볼 수 있다는. 근데 상황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 둔화에 맞춰서 반도체 경기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환율 요인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내려가고 있고 내년은 더 안 좋아진다. 그걸 반영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저렇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환율 요인만 보면 좋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 건 다른 어떤 경기 둔화 요인이나 더 큰 요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만 하기는 어렵다. 볼수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은 있어요, 지금? 아까 EU가 0.75%포인트 올리면서 환율이 좀 안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율만 본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지금 좀 더 많이, 더 큰 과감하게. 폭으로 올리면 좋겠죠. 근데 금리가 그런 수단이던가요? 금리가 환율을 조정하는 수단은 아니거든요. 금리는 국내 물가 그렇죠. 생각하는 수단이고 동시에 뭐 경기, 부동산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변화하고 있는 건 중앙은행에게 금리를 올려야만 할 고민을 하나 더 던져준다. 그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암울하네요. 자,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들은 대부분 금융 소비자, 가계 이 부문에 이제 계신 분들이니까 네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지금 주식 떨어졌죠. 비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율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단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원하신다면 유튜브에 가셔서 보셔야 할 거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안 좋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좋아진다는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낮춰가는 속도를 조금 조절한다라는 언급이 나온다면 아니면 전 세계적인 경기가 조금 나아지는 아니면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개선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조금은 기대를 가져봐도 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은 그런 신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서영민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면 답답하시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